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1월달, 7월달 저희가 이렇게 신입사원 교육을 2번을 해요. 그중에 오늘 7월달 교육 중에서 4주차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또 신입사원분들께서 조별 과제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인데, 보통 저희가 1주차 때는 알파카의 창업과 부동산 관련된 역사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2주차 때 기초교육, 그다음 3주차 기초교육 자료가 있어요. 그걸 토대로 교육을 하고, 4주차 때부터는 실습, 그다음 또 발표, 또 실무에 관련된 거 5주차 때 같이 교육을 받고, 6주차 때는 나가가지고 답사를 하면서 투어를 하는, 저희가 그런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부동산 회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후진양성,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규모가 아니라 큰 규모를 다루고 있는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깔끔하고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부터 할지 정했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5개 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번이 내가 이걸 살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퀄리티, 그 다음에 발표 3가지로 가지고 할 건데,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40점이고, 그 다음에 자료랑 발표는 30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평가를 할 거고요. 시작할까요? 본 매물은 김천이와 오동머리 대로변 코너를 접한 이게 약간 그런 딱딱한 거 말고 편하게 하세요. 실제로 브리핑 한다고 생각하고, 브리핑할 때 뭐 이거 등촌역 얼마에 있고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최근 4년 인근 매각 사례를 보면 평당 4천만 원에서 9,300만 원으로 거래됨을 확인했습니다. 인근 신축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를 토대로 신축 시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보증금은 4억 2천만 원, 월세는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 해당 필지의 현재 매매가는 60억입니다. 그러나 신축 부지라는 특성상 시세보다 더 낮은 평당가로 측정을 해야 엑시즈 용이하기 때문에 52억으로 매매가를 가정한 후에 예상 수익률을 짜봤습니다. 시세 차익은 9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팔 수 있는 제일 현실적인 걸 자료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인근 신축 사례라고 있는데, 지도랑 같이 넣어주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봐서 내가 이 자료 보고 저거 다 쳐봐야 되겠죠. 내 건물은 어디 있고 저 건물은 어디 있는지 다 비교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료의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저 자료 프린트해가지고 저 자료 하나로 브리핑 끝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부수적인 게 지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썼던 임대평수, 임대평수라고 적는 게 건축 면적이고, 건축 면적이랑 임대 면적은 다르잖아요.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는 각 층별로 안분이 돼서 들어가요. 그럼 면적이 더 커지죠. 그리고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물을 깎아먹은 거죠. 냉정하게. 그리고 관리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관리비 포함이라고 하든 들어가든 관리비를 조금 더 저는 현실적으로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비 포함으로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겠죠? 바뀐다고 하면 매각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시세 차이 9.4억 가지고 이거 안 사요. 냉정하게 말해서 9.4억 가지고 안 살 거기 때문에 그 임대가를 올려야 되고, 자료를 못 만들었다라는 것보다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거를 맛있게 만든 것 같아요. 조금만 잘 다듬으면 팔릴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사대배열을 가지고 좀 잘 사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1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성수역 바로 인근에 있는 신축 부지 하나를 신축 계획을 짜봤습니다. 주변으로 신축된 사례를 좀 찾아봤고, 지금 이 신축 부지가 276억으로 좀 단가가 높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 안에서 좀 좋은 임차를 맞춰서 엑시스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주변에 어떻게 임차들이 좀 구성되어 있는지 지도를 좀 표시를 해뒀고요.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까지 가능하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으로 했을 때 80m, 그리고 인센티브 받으면 96m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층고를 조금 높게 빼서 3층 정도의 건물을 12층 규모로 신축을 해서 저희가 생각한 예상 조감도를 넣어봤습니다. 인근 비슷한 건물 위주로 NI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건물에는 지하 3층부터 12층까지의 NI를 측정하였을 때, 저희는 이제 지하층에서는 14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고, 1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축 건물이고 그리고 주차 대수도 19대이기 때문에 더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서 33만 원 정도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매하고 신축하고 임대 구성까지 다 했을 때 연 수익률 4.93%가 나옵니다. 엑시트 예상 금액으로는 450억 정도를 잡았는데, 450억 기준으로 시세 차익이 한 139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봤을 때 일단 처음에 그 인근 신축 사례를 봤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코멘트 달아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어떤 자료들을 보시면 저렇게만 던져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코멘트를 저렇게 달아줘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도 약간 시인성은 좋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저 빛이에요 저거? 헤어샵 넣은 의도는 잘 알겠는데 조금 개요를 저런 어떤 의도로 짰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타가 많더라고. 일단 여기 지하 3층, 지하 1층 틀리죠? 규모 보시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례가 좀 아쉬운 게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대로변과 이면도가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대로변에 이 정도 평수로 지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자료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크리티컬한 에러가 하나 있었어요. 저 면적 다 합치면 합계 480평이라 맞나요? 왜냐면 우리는 건축 면적을 68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거 되게 크리티컬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잘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 지하 3층의 주차장 면적을 저 면적에다가 녹여주면 저 면적이 그냥 면적이 아니라 건축 면적인지 임대 면적인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NI를 다른 데보다 임대료를 높이셨는데 높였던 이유를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임대료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그걸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했어서, 그리고 저 신축 금액의 저 가격에 과연 나중에 팔릴 수 있을지도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샘플을 최대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신축 건물이 평당 3억에 팔렸다 정도면 3억 7천까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볼만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배달 왔는데요. 많이 커피를 많이 좀 혼내주세요. 그러려고요.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혼낼 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발표의 컨셉을 신축 개요로서 저희가 이걸 열심히 준비한 자료가 고객들한테 전달되는 결과값을 포인트로 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신축 개요를 정말 면밀히 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파악한 상태에서 자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매 금액을 40억 기준으로 했었을 때 실투자 금액은 66억을 들어가고, 네, 신축 시 이제 85억을 매매금은 57억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40억이에요? 이제 손대금 대리의 능력으로 이제 조금 깎고 금액이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액은 수익성이 안 나는 자는 거구나. 그러면 수익 아, 네. 조금 어려운 이상입니다. 네? 이상이네? 사조를 보면서 제가 첫 느낌은 뭐였냐면 네, 진짜 대학생 같았어요. 사실 뭐 말할 게 없는 게 초반에서부터 끝까지 이거는 세일즈 자료가 아니라 대학교 발표 자료예요. 이 지역에 대한 설명,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되는지 이런 발표 자료라서 컨셉이 사실 되게 그런 자료였는데 저는 오히려 되게 감사했던 게 이런 자료가 하나씩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게 가격을 40억 했는데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향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매매 자료로 쓰면 좋겠지만 지금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되게 방향성 자체가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 것인가에서는 1등이었어요. 네, 왜냐면 저렇게 만들어주면 사야지.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일단 1등은 2조네요. 네. 1등 2조. 우리는 세일즈하는 자료를 만드는 게 사실 목표였으니까. 네, 2조는 식사예요? 네. 네. 신입사원 교육 그래도 하는 동안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신입사원 교육을 저번에 절반밖에 못 들어서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실무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노하우들도 많이 배웠고 그를 통해서 더 멋진 계약을 많이 써서 대표님을 행복하게 좋은 길을 좀 탄탄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 1분기 이후의 노하우를 저희 실전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도 이제 신입사원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실 거고 올해 10월달 시험 끝나고 나면 보통 11월, 12월 달에 또 지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알파카 뭐 늘 건강하고 재밌게 저희가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 신입사원들 교육에 또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좋은 분들 많이 앞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회사를 5년차 하면서 가늘고 길게 재밌게 가자가 사실 회사의 모토이자 제 방향성이거든요. 처음엔 더디더라도 그냥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재밌게 일도 배우고 또 즐거운 회사 생활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입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건강한 회사를 잘 운영해서 또 알파카를 이용하는 고객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